위를 점한 보병대는 적의 참호로 진격합니다. 기동력을 얻으려면 사격이 끊기지 않도록 재빨리 이동해야 적들을 계속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사 후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볍고 휴대가 편한 기관총이 필요합니다. 1차 대전 당시의 지리한 참호 전투 이후 이런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기관총의 역사에도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1차) 대전 당시 보급품 담당이었던 미국의 존 T. 톰슨 대령은 적의 참호의 침투에 보병들을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새로운 무기의 개발을 꿈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보병들이 움직이면서 발사할 수 있는 가볍고 휴대가 편리한 기관총 설계를 시작했죠. 톰슨은 기존의 기관총에 무거운 부품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부품들을 전부 없애야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설계에서 움직이는 부품 중 무거운 것은 이 볼트뿐이었습니다. 발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볼트는 빈 탄피를 튕겨내고 용수철이 새로운 총알을 탄창에 장전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관단총입니다. 맥심총과 같은 기존 기관총 무게의 4분의 1밖에 나가지 않았죠. 톰슨은 이것을 참호 빗자루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지리한 전투를 쓸어버릴 무기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토미총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띄는 둥근 모양의 탄창엔 100발의 총알이 들어가는데 다 비우는 데는 7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미 육군은 신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객이 등장했죠. 바로 갱단입니다. 1920년대 알카포네 같은 갱단들은 적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새 총의 위력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토미총은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 됐고 피해 굶주린 신문과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토미총이 세력을 키우려는 갱단의 필수품이 되자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토미총을 사용한 최초의 저격 사건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스파이크 오도넬은 시카고 남쪽에서 대규모 밀주 사업을 벌이고 있었죠. (1925년 9월 25일) 라이벌 갱단의 프랭크 맥클레인이 토미총과 확인되지 않은 개수의 총알로 무장하고 그를 암살하러 나섰죠. 이후 벌어진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맥컬레이는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밀주업자 오도넬은 토미총의 위력을 목격하고 갱단 사업을 영원히 접기로 결심했죠. 그렇다면 총알은 왜 빗나갔을까요? 전직 특수부대 포병이었던 밥 포데스타의 설명입니다. The problem with the Thompson, okay, is that when you fire it, especially the automatic, the weapon tends to rise, okay, and pull away slightly to the right. Okay, the way to remedy this is by putting a little bit of body pressure against the weapon. Okay, and also I've got another little gizmo that will also help remedy that. 이후 제조된 토미총엔 소염기란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발명됐더라면 밀주업자 스파이크 오도넬의 운명도 바뀌었겠죠. 소염기는 충격파의 일부를 위로 분산시켜 총구를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토미총은 근거리 암살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무고한 행인들이 총격전에 휘말리는 일이 생겨도 악당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난사를 자행했죠. 경찰은 더 정확한 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길 때마다 한 번씩 발사와 장전이 이루어지는 반자동 기능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찰은 이 차세대 기관단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특수기동대의 실전 훈련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대원들은 2.5초 만에 30발을 발사할 수 있는 토미총의 후위에 해클레인 호크사의 MP5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은 무장한 범인들에게 포위됐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늘 밤 대원들은 한 여성의 목숨이 걸린 인질극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자동 총으로 정확히 조준하지 않으면 기동대 대장 브라이언 앤더슨 병사를 만족시킬 수 없겠죠. The reason why we shoot semi-auto instead of fully automatic, especially when you go into a hostage situation, is that you want your rounds to count, and by sitting there and spraying rounds, you really don't know where they're going. Your primary concern is for the hostage. You always want to make sure the hostage gets out there alive, and believe it or not, we do want the suspect out alive also. Okay. 무장한 범인과 인질은 거리의 마지막 건물 안에 있습니다. 범인이 발포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동대는 인질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자동 기관총을 사용하는 대원들은 이연발이란 발사 기술을 훈련받습니다. 노련한 방아쇠 기술로 두 발을 재빨리 연달아 발사하는 방식이죠. One shot, yeah, it'll do damage, but two shots do a lot more damage. We figure that two shots to the chest, if he's wearing body armor and doesn't do anything at all, then we know we have to follow up with two to the head. And one round's good, two rounds better, but it has to be controlled fire. 대원들은 밤이 되길 기다렸다 진입합니다. 범인과 인질이 어느 방에 있는지는 대원들도 모릅니다. 범인이 발포할지도 예측할 수 없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Police, drop the gun! 인질 한 명은 살고 범인 한 명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수기동대가 발사한 물감 탄환은 곧 지워질 것입니다. 전장의 병사들은 반자동 기관총으로 정확히 조준해서 발사해야 탄환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사격에서도 정확성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반자동 기관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It's great for room-to-room combat and close-quarter fighting, but when it comes to long-distance shooting, it very quickly becomes inaccurate. 이는 기관단총이 화약을 적게 넣은 작은 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날아가는 동안 추진력이 떨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총으로부터 초점을 옮겨 탄환에 주목했습니다. 우위를 점한 보병대는 적에 참으로 진격합니다. 기동력을 얻으려면 사격이 끊기지 않도록 재빨리 이동해야 적들을 계속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사 후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볍고 휴대가 편한 기관총이 필요합니다. 1차 대전 당시의 지리한 참호전투 이후 이런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기관총의 역사에도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1차 대전 당시 보급품 담당이었던 미국의 존 T. 톰슨 대령은 적의 참호의 침투에 보병들을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새로운 무기의 개발을 꿈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보병들이 움직이면서 발사할 수 있는 가볍고 휴대가 편리한 기관총 설계를 시작했죠. 톰슨은 기존의 기관총에 무거운 부품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부품들을 전부 없애야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설계에서 움직이는 부품 중 무거운 것은 이 볼트. Especially the automatic. The weapon tends to rise, okay, and pull away slightly to the right. Okay, the way to remedy this is by putting a little bit of body pressure against the weapon. Okay, and also I've got another little gizmo that will also help remedy that. 이후 제조된 토미총엔 소염기란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발명됐더라면 밀주업자 스파이크 오도넬의 운명도 바뀌었겠죠. 소염기는 충격파의 일부를 위로 분산시켜 총구를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토미총은 근거리 암살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무고한 행인들이 총격전에 휘말리는 일이 생겨도 악당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난사를 자행했죠. 경찰은 더 정확한 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길 때마다 한 번씩 발사와 장전이 이루어지는 반자동 기능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찰은 이 차세대 기관단총을 사용하고 있군이었습니다. 발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볼트는 빈 탄피를 튕겨내고 용수 처리 새로운 총알을 탄창에 장전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관단총입니다. 맥심 총과 같은 기존 기관총 무게의 4분의 1밖에 나가지 않았죠. 톰슨은 이것을 참호 빗자루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지리한 전투를 쓸어버릴 무기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토미총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띄는 둥근 모양의 탄창엔 100발의 총알이 들어가는데 다 비우는 데는 7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미 육군은 신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객이 등장했죠. 바로 갱단입니다. 1920년대 알카포네 같은 갱단들은 적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새 총의 위력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토미총은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 됐고 피해 굶주린 신문과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토미총이 세력을 키우려는 갱단의 필수품이 되자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토미총을 사용한 최초의 저격 사건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스파이크 오도넬은 시카고 남쪽에서 대규모 밀주 사업을 벌이고 있었죠. (1925년 9월 25일) 라이벌 갱단의 프랭크 맥클레인이 토미총과 확인되지 않은 개수의 총알로 무장하고 그를 암살하러 나섰죠. 이후 벌어진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맥컬레이는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밀주업자 오도넬은 토미총의 위력을 목격하고 갱단 사업을 영원히 접기로 결심했죠. 그렇다면 총알은 왜 빗나갔을까요? 전직 특수부대 포병이었던 밥 포데스타의 설명입니다. The problem with the Thompson, okay, is that when you fire.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특수기동대의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대원들은 2.5초 만에 30발을 발사할 수 있는 토미총의 후위에 해클러 & 호크사의 MP5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은 무장한 범인들에게 포위됐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늘 밤 대원들은 한 여성의 목숨이 걸린 인질극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자동 총으로 정확히 조준하지 않으면 기동대 대장 브라이언 앤더슨 병사를 만족시킬 수 없겠죠. The reason why we shoot semi-auto instead of a fully automatic, especially when we go into a hostage situation, is that you want your rounds to count, and by sitting there and spraying rounds, you really don't know where they're going. Your primary concern is for the hostage. You always want to make sure the hostage gets out there alive, and believe it or not, we do want the suspect out alive also. Okay. 무장한 범인과 인질은 거리의 마지막 건물 안에 있습니다. 범인이